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이천에서 눈 내리는 밤에 귀신 부부를 태웠다. 저는 군복무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대에서 했습니다. 육군 소속의 헬기들을 운용하고 지휘하는 육군모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그 부대에는 준이,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직 직업군인 장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사관들과 달리 계급이 올라가지 않고 연차에 따라서 호봉만 올라가는 직업 군인들로서 제가 있던 부대에서 헬기 조종사들은 대부분 준이들이셨습니다. 부대장급들은 관사라는 집이 부대 안에 있기도 했지만 준이들은 부대 근처에 자기 집으로 출퇴근을 하셨고 대부분 군부대들이 그렇듯이 제가 복무했던 곳도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준이들은 크든 작든 자기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행정병으로 군 복무했던 곳에서 허준이라는 나이 지긋한 분이 계셨는데 퇴근할 때 눈이 내리는 걸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눈이 내리면 길도 미끄럽고 위험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싫어하지만 그분은 싫어하는 정도가 좀 유별나서 눈이 내리면 조퇴에 가깝게 어두워지기 전에 퇴근하려고 서두르시거나 또는 아예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려고 애쓰실 정도셨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회식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눈 내리는 밤에는 운전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이죠. 경기도 이천은 나름대로 꽤 번화한 지방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과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다양하고 편리하지는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길이 약간 늦은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종종 잘 모르는 차를 얻어 타고 또 태워주기도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인심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일입니다. 12월에 어느 겨울날 오후 늦게부터 갑자기 하얀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스노우 타이어도 안 끼워놨는데 하고 허준이님은 걱정하시면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부대를 빠져나와 차를 몰아서 댁으로 돌아가고 계셨답니다. 부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차도변에서 위아래 전부 검은 옷을 입은 남녀 한 커플이 차도변에서 눈을 맞고 서 있더랍니다. 버스를 기다리나 보구나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하고 딱하게 생각하신 허준이님은 차를 세우면서 물었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이천시까지 가시면 태워드릴까요? 젊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 문을 열고 준이님의 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아마 젊은 부부처럼 보였고 추운데 눈을 맞아서인지 안색이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답니다. 워낙 한적한 곳인데다가 눈까지 펄펄 내려서인지 도로에는 오는 차도 가는 차도 다른 차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탄 뒤에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어쩐지 오싹해지는 한계를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부부가 타느라고 차문을 잠깐 열었던 탓이라고 생각하셨고 날씨가 많이 춥죠 하고 뒤에 앉은 부부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답니다. 그러자 예, 상당히 춥네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분명히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탔던 부부 중 남자가 어느새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언제 앞자리였나 하면서 힐끔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잠자는 듯 눈을 감고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백미러 거울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놀라서 펄쩍 뛸 뻔하셨답니다. 거울에 텅 빈 뒷좌석만 보이고 여자의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앉은 남자를 힐끔 쳐다보니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앉아있는 남자도 어쩐지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무엇보다도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저절로 덜덜 떨리기 시작할 정도로 오싹한 한기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한 번 더 힐끔 백미러를 보니 거울에는 여전히 텅 빈 뒷좌석만 비치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태웠구나 하고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는 겁이 덜컥 났지만
주위에는 논밭만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데나 불 켜진 주유소라도 눈에 띄면 그리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뛰어내려 도망칠 생각으로 열심히 차를 몰았지만 그날따라 눈이 내려서 다들 문을 닫았는지 주유소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귀신이다 하고 벌벌 떨면서 눈 내리는 밤길을 계속 운전해 가셨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이천시의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산다. 라고 생각하고 엑셀 페달을 더 밟아서 속도를 내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옆자리 조수석에서 들렸답니다. 깜짝 놀라면서 옆을 바라보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가 어느새 없어져 있었답니다. 놀라서 뒷좌석도 돌아보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도 어느새 없어져서 차 안에는 혼자만 남아 있었답니다. 물론 눈이 내려서 그렇게 빨리 몰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차를 모는 속도도 전혀 늦춰주지 않았고 창문을 열고 닫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답니다. 벌벌 떨면서 겨우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대로 이불을 펴고 끙끙 앓아 누우셨답니다. 그 뒤로 며칠간은 또 귀신을 만날까 무서워서 밤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다행히 그 뒤로 다시는 그 젊은 귀신 부부와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눈 내리는 밤에는 도저히 운전할 엄두가 안 나셨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귀신 부부가 언제 또 차에 올라탈지 모르니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교수님의 죽음. 난 귀신을 보거나 영능력이 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릴 적부터 기이한 현상을 많이 목격했다. 항상 술자리나 모임에서 기이한 얘기를 해주는 건 내 몫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늘 당부한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에 일치거나 잘못 본 거니까 믿지 말아라고 말한다. 정작 그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한 나는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것은 군 제대 후 학교 복학하고 겪었던 이야기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친구와 한껏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평소보다 주량을 오버한 날이었기에 속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었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저 누워서 발등만 보이는 불편한 자세였다. 멀뚱멀뚱 한참을 발등만 보고 있을 무렵 서서히 가위 눌리었을 때 환각이 시작되었다. 발등 너머 흐릿한 창문 밖으로 무언가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스멀스멀 움직였다. 우리 집은 2층인데 말이다. 긴장했던 나는 제발 방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창문을 뚫고 왔다. 억지로 봐야 했던 그 모습이 정말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어지럽게 풀어헤친 머리와 초점 없는 눈과 이리저리 뜯긴 피부, 뿌연 안개 같은 몸통을 가진 그것은 웬만해선 공포를 느끼지 않는 나마저도 무섭다 느낄 정도였다. 그렇게 몇 분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을 무렵 갑자기 그것이 날 덮치더니 시야가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근데 그 기분이 너무 끔찍했다.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마치 그것과 한 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다 서서히 시야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내 방이 아니라 어떤 병실 같은 곳에 내가 둥둥 떠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의사로 보이는 남자와 간호사, 그리고 낯익은 느낌의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이제 막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일 거란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려 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난 여전히 누워 있었고 끔찍한 모습에 그것은 내 몸을 빠져나와 내 발등 너머에서 다시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날 조롱하는 듯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기억에 너무나 깊게 박혀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어느덧 사라졌고 난 반사적으로 거위에 풀려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부디 몸조심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라며 당부했다. 평소 나에게 기이한 얘기를 자주 전해들었던 내 친구들은 그날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걱정이 된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날 밤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그냥 해프닝이 돼요. 역시 미신은 믿을게 못돼. 하며 한 주가 지났고 다 잊은 채 난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그날따라 일찍 도착한 나는 강의실에서 혼자 기다리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듣기 싫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 빼곤 아무도 없는 강의실인데 온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을 무렵 갑자기 수업 조교가 들어오더니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오늘 휴강인데 혹시 전달 못 받았어요? 하고는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휴강이라 적고 있었다. 오늘 휴강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조교가 대답했다. 교수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오늘 휴강하고 다들 장례식 참여하러 갔는데 전달 못 받았나 봐요. 건강하셨던 내 담당 교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것도 내 수업날. 곧장 학우들에게 전화해 왜 전달 안 했냐 물었더니 새벽부터 계속 전화가 안 되더란다. 왠지 모를 교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가위 눌렸을 때 온 것과 교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전혀 연관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아직도 의아한 것은 꿈에 보았던 그것의 정체와 왜 내게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날 그저 갖고 노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